자, 앞에 있는 거는 제가 이제 5개월, 6개월 전인데요. 그 인공지능을 사용하면서 인공지능 에이전트 사용하는 사례를 몇 가지 시리즈로 올려놓은 게 있는데, 요 에이전트인 경우에는 우리가 인공지능한테 뭘 물어보면 인공지능이 뭐 대답을 해주거나 해결책 같은 거를 제시를 해주겠죠. 근데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는, 에이전트는 물론 종류가 많지만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는 내가 PC에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야. 예를 들면 여기 순서대로 보면은, 자, 1번 같은 경우에 폴더에 파일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폴더가 여러 개 있는데 폴더 안에 파일들이 각자 있는데 이거를 한 폴더에다가 다 몰아넣고 싶다. 그럼 이런 거를 내가 직접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인공지능한테 시키겠단 말이죠. 이거를 챗GPT라든지 이런 인공지능한테 명령을 주면서 내 PC에 어떤 폴더에 파일들이 있는데 이거를 좀 정리해라. 이런 명령어는 내릴 수가 없죠. 이거를 하려고 하면은 내 PC에서 직접 들어와서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 대신 내 PC에 작업을 해주는 어떤 에이전트라고 하는 기능이 필요한데, 이거를 하는 방법을 이제 제가 쭉 설명을 몇 개 해놨는데, 요때 활용했던 소프트웨어가 AIEXE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소프트웨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쭉 쓰면은 되는데, 이런 이제 사례들을 쭉 보면은 어떤 경우에 쓰는 건지는 이제 알 수 있겠죠. 근데 요게 이제 최근에 업데이트되고 하면서 제가 쓰는 방향하고는 조금 안 맞아서 다른 거를 좀 찾고 있었는데, 이런 걸 할 수 있는 좀 다른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현재는 관련해서는 그 API라든가 이런 게 지원되는 게 업데이트가 잘 안 돼서 제가 이제 다른 걸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소개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은 여기 GitHub에 보면 오픈 인터프리터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렇게 명령어 모드로 쓰긴 하는 건데, 명령창에서 요거를 한번 써보는 걸 연습을 하고,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여기 기존에 했던 요 첫 번째 문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이런 걸 쓰기 위해서는 인공지능한테 아무튼 일을 시켜야 되는데, 내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공지능 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명령어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API라는 걸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오픈 AI의 API를 쓰는 건데요. 여기에서는 무료로 쓰는 방법을 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설명했던 거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이때에도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오픈 AI나 클로드나 이런 상업용 API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비용도 크게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오원 같은 고가의 모델이 아니면 비용도 비교적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쓰는 거는 좋은데, 그냥 무료로 사용하는 거를 일단 여기에서는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이쪽에 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자, 여기에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쓰는 거냐. 이게 약간 좀 복잡하긴 한데, 이 프로그램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설명서 부분에, 다큐멘테이션 부분을 보게 되면 일단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다른 부분에 아마 설명이 있을 텐데, 파이썬이 일단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파이썬 버전이 지금 현재는 최신 버전이 3.13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권장하는 거는 3.10이나 3.11 그거를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용하다가 잘 안 되면은 버전을 낮출 수도 있어요. 우리가 버전이 높으면 최신 버전이면 좋을 것 같지만, 그 최신 버전에 따라가는 다른 라이브러리라든지 프로그램들이 컴파일이 잘 안 돼서 올라간 파이썬 버전을 지원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프로그램들에서 요구하는 버전을 준수할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내가 사용하고 있는 업무 범위에 따라서는 그게 무시될 수도 있지만 아주 결정적일 때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게 일단 좋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3.10이나 3.12를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 파이썬이 일단 설치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파이썬 설치하는 거는 파이썬 홈페이지에 가서 그냥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설치하면 되는 거고, 지금 3.10 같은 경우에는 파일이 다운로드 안 될 거예요. 그럼 3.11이든지 3.12라든지 이제 그런 걸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해보시고, 설치는 그냥 이거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설치가 됩니다.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그냥 이거를 누르면 설치가 돼요. 그리고 뭐 PC를 껐다 키든 설치한 다음에 잊어먹든 다른 거를 손댈 건 없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이런 명령어를 치면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 이런 터미널 모드에 들어가서 윈도우즈에서 터미널을 열었는데요. 저는 관리자 모드로 열었어요.
PC를 제어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작업을 하다 보면 PC를 건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관리자 권한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런 작업을 할 때는 관리자 권한의 터미널을 실행시켜 주는 게 좋고, 이게 명령 프롬프트가 있고 파워쉘이 있는데 제가 사용할 때는 상관은 없어요. 아무거나 써도 거기에 맞춰서 얘가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명령을 내리면 이 에이전트는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파이썬 코드를 짭니다. 그리고 그 파이썬 코드를 실행해서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게 기본적인 절차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작업을 시작하는 위치는 어떤 특정 폴더에서 해도 되고 아무 데서나 해도 됩니다. 파이썬 폴더라든지 파이썬의 스크립트 폴더가 환경 변수에 다 들어가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인터프리터라고 해봅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면은 이 프로그램이 초기화가 되면서 실행이 됩니다. 여기서 약간 뜸을 들이는데요.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면은 이거 항상 물어보는 건데, 인터프리터라고 치면 네가 사용할 오픈AI API 키가 뭐냐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다가 오픈AI의 API 키를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요 오픈AI의 API 키를 확보하실 수 있는 분들은 API 키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한 번만 하면은 되는 게 아니고 다음에 또 하면 또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이거 저장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거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오픈AI의 API 키는 여기서 사용할 거라면 매번 새로 생성하는 게 번거로우니까 따로 저장해 놨다가 써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지금 제가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인터프리터 로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이 오픈AI처럼 서버에 있는 상용으로 만들어져 있는 API 키를 쓰는 게 아니고 내 PC에 설치되어 있는 언어 모델을 쓰겠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걸 일단 끝내요. 컨트롤 C를 눌러서 끝내고 다시 인터프리터라고 하고 이번에는 대시 2개, 하이픈 2개를 넣고 로컬이라고 칩니다. 엔터를 치면은 지금 이 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있는 이 오픈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있는 로컬 플랫폼 리스트가 뜹니다. 그러면은 자기 PC에 설치되어 있는 걸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올라마를 설치해놨거든요. 그다음 LM 스튜디오를 설치해놨는데 이 4개가 굉장히 유명한 이 로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언어 플랫폼인데, 이 올라마도 괜찮고요, LM 스튜디오도 괜찮고 이 젠도 괜찮습니다. 근데 올라마나 LM 스튜디오 요 2개를 주로 많이 쓰는데 지금 올라마가 굉장히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요거를 쓰는 거고, 요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에는 키보드에 있는 화살표 키를 눌러서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나는 이거를 쓰겠다. 그럼 엔터를 칩니다. 이걸 선택하고 그러면은 내 PC에 설치되어 있는 올라마에 설치되어 있는 언어 모델이 쭉 뜹니다. 지금 이 위에 있는 거는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 이 화살표가 있는 거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다운로드 받아서 작동을 시키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거는 지금 있는 거니까 설치가 되어 있는 거니까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좋은 모델이 이 파이4라든지 딥식 R1 같은 게 있죠. 그 다음에 이런 QN2.5 코더도 코딩을 잘해줍니다. 지금 우리는 파이썬 코드를 주로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코더를 써도 되는데, 지금 가장 여기서 좋은 거는 32빌리언짜리인데 이거는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고 속도가 굉장히 느려서 좋긴 좋은데, 여기 딥식 R1에 14빌리언짜리를 선택합니다. 화살표로 쭉쭉쭉 내려가서 엔터를 쳐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기다리면 이게 준비가 된 프롬프트가 뜹니다. 그럼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오픈AI 키를 넣어라. 그래서 키를 넣었으면 또 이런 상태로 딱 떨어집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지금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여기에 제가 텍스트라고 하는 폴더에 이런 파일들을 넣어놨는데 한번 연습으로 명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PC에 있는 걸 제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우리가 챗 GPT한테 뭐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피타고라스의 정의가 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물어봐도 돼요. 그런 걸 물어봐도 되는데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에이전트가 아니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좀 수고스러우니까 네가 좀 대신해달라 하는 게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내가 PC에서 예를 들면은 자 C 텍스트 폴더에 하위 폴더와 그 안에 들어있는 파일 이름을 목록으로 만들어줘. 쭉 정리하는 거죠. 이런 거는 내 PC를
챗GPT나 클로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안에서만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에이전트가 파이썬으로 코딩해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제 한국어로 썼는데 영어로 쓰는 게 좋기는 좋아요. 근데 한국어로도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지금 친 거고요. 그러면은 얘가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요. 이게 추론 모델이기 때문에 분석하는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합니다. 원래 에이전트는 명령을 받으면 요거 요런 식으로 코딩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코딩을 쭉 해줘요. 그러면은 지금 코딩을 보고 이게 문제가 있니 없니를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항상 물어봅니다. 이 에이전트에서는 yes, no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드가 대략적으로 어떤 걸 하는지 눈치학상으로도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yes를 누르고 엔터를 쳐볼게요. 그러면 이 코드를 실행을 시키고 결과를 만들어 준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결과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평가를 합니다. 자기 평가를 해서 문제가 있네? 그러면 코드를 다시 짜줘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아웃풋이 완성이 돼 있고 더 추가적인 작업은 필요 없는 것 같다라고 자기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결과는 이건데 가나다 폴더 밑에 요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자차카타파 밑에 요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한 번에 아주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간단한 작업은 그 로컬 모델로도 작업을 해도 되는데 지금 이것도 제가 이렇게 연습을 해보면 지금 굉장히 잘 나온 거예요. 어떤 때는 진짜 정신없이 틀리게 나오고 틀린 걸 다시 틀리고 코딩을 다시 하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성공률이 좀 낮습니다. 이 로컬 모델을 쓰는 경우에는. 왜냐하면 파라미터 숫자가 적기 때문에 얘는 좀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큰 파라미터를 쓰는 게 좋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 AI 같은 그런 상업용 대규모의 API를 사용하는 게 제일 좋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파라미터를 수행하는 언어 모델은 내 PC에 설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쓰는 거를 한번 권장하겠습니다. 이 그록이라는 걸 보게 되면 이쪽에 보면 여기 언어 모델이 몇 개 있는데 이게 오픈소스로 만들어진 언어 모델들을 얘네들이 자기네 서버에 올려놓고 우리한테 쓸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챗GPT처럼 이 안에서 쓸 수 있게도 해주지만 API도 이 제공을 해줍니다. 여기 이제 개발창 같은 데 들어가 보게 되면 여기 API 키를 받는 게 있죠. 여기 들어가 보게 되면 자기의 그 사용자의 대시보드가 들어있고 여기에 그동안에 만들어 놓은 키들이 뜨는데 이 키들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두 번째, 세 번째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쓰면은 요 중간에 요게 원래 뭐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명심하시고 일단 크리에이트 요 API 키를 눌러서 여기서 이름을 주고 적당한 이름을 하나 주면 돼요. 여기다가 아무렇게나 이름 주면 됩니다. 내가 이런 오픈 인터프리터를 할 건지 그렇게 해서 서밋을 누르면 키를 하나 만들어 주는데 이 키는 이제 done 해서 들어가 버리면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카피를 한 다음에 이거를 잘 저장해 놔야 됩니다. 기억해 놓든지. 이걸 누르는 순간에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영원히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쓸 때마다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단 끝내고 그러면은 이쪽에 이제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쓰는 건데 이거를 이제 앞으로 여기다 쓸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쓸 때 주의할 점은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호스티드 프로바이더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API를 제공하는 게 뭐냐 이 프로그램에서 오픈AI가 아까 그냥 실행하면 기본적으로 오픈AI가 떴잖아요. 그거 외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요 그록이라는 거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인공지능 서비스인데 여기선 지원을 안 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약간 수동으로 하는 방법이 요거를 쓰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자, 인터프리터라고 아까 명령어를 치면 오픈AI 키를 넣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다음 아니면은 PC에 설치되어 있는 로컬 모델을 쓰고 싶으면은 하이픈 로컬이라고 치면 되는데 자, 요게 그록을 쓰기 위한 명령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까지는 똑같아요. 그대로 치고 그다음에 API 밑줄에 키를 넣는데 아까 만들어 놓은 키를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델을 결정하는 거예요. 모델은 아까 여기 가보면 이 모델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중에 어떤 모델을 쓰고 싶으냐. 아까 우리는 노칼에서 딥식의 R1에
14빌리언짜리를 썼거든요. 얘는 70bit짜리가 새로 추가됐어요. 요즘에 딥식이 하도 유명하니까 70bit짜리를 넣어줬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녹화에 있던 14비보다 거의 5배, 6배 이렇게 파라미터 수가 더 많은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모델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쓰는 게 좋잖아요. 그럼 요 이름을 그대로 카피해서 요 밑에다가 여기다가 적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름이 정확해야 돼요. 스펠링이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여기에도 이름이 나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다큐멘테이션 같은 데 가보면 여기 모델에 보면 이쪽에 이름들이 쭉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모델들. 그래서 이 이름을 그대로 스펠링 틀리지 않게 복사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 키는 매번 입력을 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요렇게 만들어 놓고 저장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API 밑줄의 베이스라든지 API 밑줄의 키, 요거는 뭐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 놓고 요거를 항상 할 때마다 요거를 카피해서 여기서는 새로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일단 끝내고 새 창을 열었다고 치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걸 닫고 자 터미널 모드를 열고 자기만의 키를 이렇게 입력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엔터. 그러면 또 준비를 하겠죠. 아까 로컬 모델 준비했던 것처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사용하게 됩니다. 아까는 여기서 명령어를 내리면 내 PC에 있는 로컬 모델을 사용했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여기 그록 서버에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하게 됩니다. 70빌리언짜리를.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C 텍스트 폴더의 하위 폴더 목록과 그 안에 들어있는 파일 이름을 표로 만들어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또 쭉 올라가죠. 속도는 아까보다 빠른 거예요. 더 길죠, 뭐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코드를 짜놨는데 이거 실행해도 괜찮겠느냐?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건드렸다가 뭐 PC가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인공지능이 프로그래밍을 잘못해버리면.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사용자한테 다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설치를 해야 표 형태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설치하겠느냐라는 거죠. 지금 파이썬 모듈에 태블레이트라고 하는 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요것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설치를 한 거니까 더 이상 뭐 설치를 했으니까 다시 할게요라고는 자기가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중간에 끝냈으니까 제가 여기서 그냥 목록으로 만들어주라는 게 아니고 표를 만들려고 한 것 때문에 약간의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자 요거를 다시 이제 하면 되는 거죠. 카피해서 다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프로그래밍을 했고 실행을 한번 해보죠. yes. 그러면은 이렇게 표 형태로 만들어 줬는데 텍스트라고 하는 폴더 밑에는 하위 폴더가 이렇게 있고 가나다라고 하는 폴더에는 이런 이름의 파일이 있고 여기에 보면 아자차에는 아라는 파일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표로 그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성공은 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가 생각한 모양대로 만들어주기는 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요 밑에 이거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뭔가가 쭉 더 나열이 돼야 되는데 조금 이제 프로그램이 중단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되는 거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고 이런 데서 설명하거나 데모를 하다 보면 이 변수들이 많아서 자, 다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여기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폴더에 흩어져 있는 파일을 한 폴더에 몰아넣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폴더가 여러 개 있고 그 안에 파일들이 많단 말이죠. 이거를 여기다가 새로운 폴더 하나 만들어서 요 각각에 들어있는 파일들을 그 폴더에다가 넣게끔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C 밑에 텍스트 폴더에 있는 하위 폴더의 각 파일들을 all이라는 이름의 새 폴더에 모두 복사해 넣어줘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했는데 완료되면 완료됐다 나오고 에러라면 에러를 쓰는 거고 자 알겠음 yes. 그러면 이쪽에 all이라는 거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복사 완료. 그러면 이쪽에 다 들어왔네요. 그 다음에 yes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뭘 또 해야 된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파일 복사 완료. 그러면은 아까 완료는 했는데 뭐 점검하면서
추가한 거죠. 그러면은 아까 이게 all이라는 게 없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각각에 있던 파일들을 전부 다 여기다가 다 몰아넣어 줬습니다. 그리고 얘는 끝내버렸죠. 여기도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해놓으면 밑에 이제 쭉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완벽하게 끝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프롬프트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뭔가 완료가 되면 자꾸 프로그램이 빠져나와 버리긴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PC에서 그 나만의 특정 작업을 할 때 이런 에이전트를 사용하면 굉장히 보통 이제 업무를 자동화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처리할 수 있는데 요거는 아무튼 파이썬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코드를 약간 이해할 수 있으면은 인공지능을 다루기가 좀 쉬워지고 다른 쓸데없는 단계들을 줄여서 업무를 좀 더 빨리 할 수 있고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 사진들을 촬영 장소별로 폴더를 만들어 정리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같은 양식의 여러 엑셀 파일들의 워크시트를 하나의 파일에다가 다 몰아넣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가 되면 여기에 있는 걸 하든 아니면 뭐 다른 사례를 한번 만들든 PC에서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방법을 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고 로컬 모델을 쓸 수 있으면 로컬 모델을 쓰는 게 좋겠죠. 요즘에는 그 서버들의 사용량이 폭주가 많이 돼서 챗GPT가 가끔씩 죽거나 딥식이 죽거나 그런 게 또 많잖아요. 그러니까 로컬 모델 활용하는 방법 잘 알고 이걸로 할 수 있는 수준을 내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으면 급하게 일을 처리할 때는 이걸로도 쉽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